나는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난 하자가 있는 인간이다. 트라우마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많았어요. 저는 수치심, 불안, 두려움, 억울함, 분노, 너무나 많은 감정이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어버린 계속 쑥스럽네요. 마담 민철,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번 컨텐츠 들으시면서 또 욱하셨던 분이 계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지난 시간의 컨텐츠에 대한 예가 있으면 좋겠다. 예가 무궁무진해요. 그 중에 남의 예 이야기할 거 없고 저 예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남들한테 공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 기억에 한 4살 때 기억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심부름을 제가 했던 기억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첫 심부름이었어요. 그래서 4살이나 5살 하여튼 되게 어렸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저 밑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내가 쌀을 사고 올 수 있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열심히 또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들고 저희가 약간 산동네에 살았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가게까지 가서 아저씨 보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잘 없으니까 아저씨 저 쌀 사러 왔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이 쌀을 들 수 없을 텐데 확실히 맞아?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라고 제가 우겼죠. 그래서 아저씨가 고민하시다가 잠시 알겠다 하시면서 돈을 받고 쌀을 제 어깨에 이제 짊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로 그 쌀을 짊어지고 산동네인 집까지 올라갔죠. 꽤나 땀을 많이 흘렸던 것 같고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제가 30분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며 집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쌀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족의 표정을 봤어요. 그때 가족들이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입장에 그 웃음은 감당할 수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이 그렇게 웃었던 거는 제가 귀엽거나 기특했겠죠. 너무 상황이 재밌고 해서 웃으신 거고 부모님의 잘못은 1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비웃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비웃을 이유가 1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은 그게 제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웃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막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4살 난 아이가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트라우마는 뭐라고요? 거짓을 맺게 만드는 경험이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아이고 재밌네 하고 끝냈으면 트라우마가 아닌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가족들이 웃는 것을 곡해한 거죠. 잘못된 해석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난 하자가 있는 인간이다 까지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그런 트라우마는 잊혀졌지만 감정은 남아있다 그랬죠. 제가 그 이후로요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사실은 어릴 때 상황과 누가 나의 사진을 찍는 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극이 일반하거든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과 비슷하기만 해도 저는 어릴 때 4살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수치심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뤄내기 전까지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정 따라 기억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릴 때 이후로 원래는 그전에는 동네에서 제가 노래를 잘 불렀대요. 사람들 앞에 안 부끄러워하며.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노래도 안 하고요. 사람들 앞에 발표도 안 하고요.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들고 발표 안 하는 것과
사진 안 찍는, 잘 안 찍으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초중고등학교 때는 왜 음악 시험 칠 때 차례로 나와서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거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거 시험이 있다고 하면 벌써 2, 3주부터 불안한 거예요. 앞에 나가서 제가 노래하면 노래도 못 하는데 친구들이 비웃을 것이 뻔하고 이러니까 옛날에 4살 때 그 고통이 올라오는데 처음엔 연관을 못 시켰죠.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 탓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무도 저에게 잘못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거를 트라우마화 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고 어린아이니까 나중에 이제 30이 넘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치유 사역을 제가 직접 받았죠. 예. 제 안에 4살 때 트라우마가 떠올랐고요. 트라우마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많았어요, 저는. 수치심, 불안, 두려움, 억울함, 분노, 너무나 많은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찾아 없애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트라우마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를 계시하셨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분노하진 않습니다. 자, 요약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 안에 거짓말이 사라지면 돼요. 사라지면 트라우마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제가 4살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랬죠. 그 트라우마 안에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나는 실수할 거야. 나는 하자가 있는 인간이야.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야. 이 생각은 어릴 때 아이가 트라우마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내가 믿는 거짓말이죠. 이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이 생각 말고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뽑아내시니까 그 트라우마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해결이 되면 그 트라우마로 인한 현실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발표도 잘하고 내가 하자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라는 생각도 99.9% 안 해요. 이게 이제 근원되는 트라우마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거짓을 뽑아낸 결과로 내가 자유하게 된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